세상의 모든 돈들은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돈은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잠자는 달러 굴리기, 달러 관리법. 김잔잔의 현금관리 시리즈 번외편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달러에 이자 붙이는 방법 3가지와 이 방법 3가지를 응용해서 활용하는 꿀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3가지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발행음, 크게 이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달러 예금은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선택지일 겁니다. 일반 원화 예금과 동일하게 보통 예금이라고 하죠. 언제든지 달러를 넣고 뺄 수 있는 달러 보통 예금이 있고 달러 정기 예적금 해서 약정 기간을 잡아두고 달러를 보관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보통 예금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겠고 정기 예적금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달러 보통 예금의 이자율을 보시면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0.01, 0.00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달러 보통 예금의 경우는 그냥 달러를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둔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시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율조차 방어할 수 없는 그냥 딱 보관용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두는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달러 정기 예적금입니다. 이 달러 정기 예적금은 갑자기 이자율이 엄청 뛰어버려요. 7일 미만으로 맡겨놔도 4%, 그리고 높으면 5%까지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제 구독자님 중 한 분이 최근에 댓글에 우리나라 원화 RP보다 달러 RP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더라, 요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달러 정기 예적금 통장이 그냥 우리나라 원화 정기 예적금 통장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왜 이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죠. 그 이유로 이 미국 달러 정기 예적금이 외화를 다루는 특수한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높게 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많이 쳐주면 개꿀. 다음은 달러 RP입니다. 이전 현금관리 시리즈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RP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주체만 달라져서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 돈을 맡기는 주체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은행보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국채를 담보로 맡긴다. 그래서 혹시 증권사가 잘못되더라도 국채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은행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서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제가 RP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화 버전, 달러 버전으로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키움증권의 달러 RP를 보니까 여기 USD, 달러, 일반 RP 7일짜리입니다. 7일 만기로 맡겨두면은 이율이 4.6%가 나옵니다. 이 정도 합리적이죠. 하지만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시에는 소폭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리고 30일짜리도 있더라고요. 역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율이 0.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을 보니까 아까 달러 예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제가 아까는 RP 같은 경우는 증권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 은행들이 그냥 각 잡고 증권사랑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증권사랑 맞짱 떠야겠다 하면서 이 금융사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율도 저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은 저는 증권사 RP나 발행음 약간 메리트가 있어서 호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은 증권사의 RP, 발행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김잔잔이 이 RP의 장점이 또 없을까,
보니까 아까 은행의 보통 예금,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자율이 0%에 수렴했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 RP 같은 경우는 수시 입출금의 경우도 이율이 4.3%에 달한다 라는 측면에서 역시 RP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나. 더불어서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이 편의성, 굳이 달러 통장을 개설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 편의성, 요것도 RP가 좀 앞서 나가는 장점이 아닐까. 다음은 이제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 역시 제가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자면은 증권사와 돈거래를 하는 메커니즘은 RP와 똑같지만 RP는 국채를 담보로 소비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이 발행어음은 국채조차 담보로 맡기지 않는다. 대신에 법적으로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초대형 IB,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만 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음으로써 안정성을 가져갔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금융 대기업 중에서도 딱 4곳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은 가져가되 대신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신용으로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자기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RP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통상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것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4가지 증권사 중 하나인 NH 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달러 발행어음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익률이 4.5%부터 365일이 가면은 5%까지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특히 이 발행어음 역시 수시형, 수시 입출금형의 경우도 약정 수익률을 4.25%나 준다는 점에서 은행보다는 더 메리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행어음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발행어음은 최소 가입 금액이 대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00달러로 대략 50만원 이상부터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데는 또 1000달러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행어음은 수익률을 많이 주는 만큼 최소 가입 금액이 있다. 요것까지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용 꿀팁. RP보다 발행어음이 수익률이 좋고 발행어음은 안타깝게도 최소 가입 금액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달러를 처음에는 달러 RP에 넣어서 돈을 굴리되 이 돈 액수가 점점 이 스노우볼처럼 커지면은 그 커진 상태에서는 최소 가입 금액을 맞춰서 달러 발행어음으로 갈아타는 이런 방식으로 달러를 운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달러에 투자를 해서 뭐 환차익을 얻는다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경로든 간에 여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달러가 어디서 생겼다거나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자를 붙여보자 라는 개념으로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나 엔화 이런 외화 투자에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 회의적인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꾸준히 업로드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시청하셔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재테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자잔이었습니다.